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천간에 임계가 다투간에 있어요. 그리고 병화가 없죠. 오중 정화가 하나 있고요. 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축토와 묘목이 인목을 공협하고 공협하니 협록격이다. 병화가 없고 오중 정화는 연주에 떨어져 있으니 구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귀는 약하고 의식은 넉넉하였으나 자식을 많이 잃었다. 이분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주는 여명이라고 안 되어 있는 거 다 만명입니다. 자식은 이 사람이 지금 축중의 개수가 자식이잖아요. 축중 개수가 자식인데 옆에 묘에 극을 받고 있어요. 축이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식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사주를 쭉 보니까요, 협록격이라 하는데 여기가 축과 묘가 있어서 중간에 인을 협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협록격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식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인이 있다고 보면 양쪽에 묘가 있기 때문에 협록격으로서 역할 보다가 축을 극하는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더 크게 많을 거예요. 축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인이 이렇게 협록해서 그 효과는 결국 떨어진다고 이렇게 봐야. 그쵸. 협록격에서 보면 협록격의 효용 가치가 높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식은 뭘로 봐요? 자식은 축중 개수를 자식으로 보죠. 근데 자식 그 무덤을 깔고 있잖아요. 축중에 신금만. 참 축중 신금이죠. 축중 신금이 자식인데 그 자식의 무덤을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무덤을 양쪽에서 극을 받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극을 받는다는 건 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를 깔고 있으니 귀하지는 않더라도 재물은 좀 있었을 것이다. 일지에서 제가 투간에 있잖아요. 제가 투간에 있으니까 이거 궁극쟁제도 아니고 내가 깔고 앉아있고 또 천간에 투간한 것이, 그러니까 연호를 빼고 일시만 보면 이렇게 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은 충족했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응? 그런데 참 여기 그 궁통에서는 네. 용신을 자식으로 보더라고요. 그 부분 내가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식을 잃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인계수에 가깝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정화용신으로 생각해서 정화를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관사를 용신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관사를 용신으로 보는 게 맞을 경우도 있고요. 아니요, 여기는 정화용신이잖아요. 네, 정화 용신이죠. 관사를 아들로 본다. 정화가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녀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용신이 멸하면 자식을 잃는다는 내가 많이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그게 진짜 잘 맞아요. 용신 운에 자식을 잃는다고요? 용신이 멸한 사람은 사주 자체에서 용신이 멸하면 자식이 부족하다. 아들을 낳기 어렵다. 사주원에서 용신이 상하면 용신을 자식으로 보니까 공통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상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근데 그게 일반 사주에서 많이 적용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맞는 경우 맞는 경우 많아요. 제가 그 누구죠? 저기 추월의 감목 누구죠? 유성민 의원인가? 유성민 의원 했죠. 그분이 정화 용신인데 용신이 을계 저기 뭐지? 정계충으로 해서 용신이 멸했잖아요. 연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관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감목이 관은 넉넉하고 관이 세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딸은 딸은 있구나. 설명하지 않았고요. 맞아. 정계충에는 예, 정계충에서 그분은 자식이 아들이 없어요. 관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용신이 멸하면 자식이 없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 해도 맞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 몰라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이고 붕통보가 맞지도 않는 거 이러면요. 아 그래요? 붕통보가 안 맞아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본인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중 정화가 완전히 멸한 정도 그 정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역시 축중 신금으로 봐야 이게 좀 많이 상해서 자식을 잃었다 이 정도가 좀 더. 극받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오중 정화가 양쪽에서. 이게 멸한 막 진짜 그 정도로 상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게 천간 임계가 오 위에 투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오화가 그렇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크게. 그렇지만 여럿 잃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 병호 정미운이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 사오미가 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언제 잃었다 이런 건 안 나오네요. 예, 그 부분이 궁동보감에서는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활성화시키려면 내가 그 방면에 터득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라고만 말을 하죠. 그리고 아니 관살이 용신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관살이 자식이라고 배웠는데 왜 용신이 자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작년 1년 공부하신 분, 이 선생님은 아시는 한 분이 공부에는 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어렵다 1년 내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명리에서 최고 이게 정립이 안 된 것이 육친이에요. 어떤 책을 보면은 이걸 자녀로 보고 어디는 뭐 예를 들어 적천수도 용신을 자녀로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를 딱 관살이 자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책마다도 딱 다르고 달라서 그렇죠? 또 실제 풀어보면 꼭 그거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육친이 명리학에서는 최고 지금 정립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시기에 뭐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제 육신을 이걸 뭘로 적용해야 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실증을 해서 이렇게 밝히면 훨씬 이제 이해가 쉬운데 고서들에는 이게 정확히 많이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설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낼 때 좀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은 이 책만 봐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책을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관살을 자존심으로 보고 가문으로 보고 굉장히 귀로 보고 굉장히 소중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용신으로 봤기 때문에 용신을 자식으로 보지 않았나. 근데 기본적으로 관살을 소중하게는 봐요. 정관이 멸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관살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분은 자식을 잃어도 결국 사주로 보면 축토가 축중시키면 상했다고 하면 역시 아들을 많이 잃거나 좀 상하거나 아들 두기가 결국 더도 좀 아들이 끝까지 살기가 어렵다. 딸은 두면은 딸은 그럭저럭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렇게 좀 아들 쪽의 문제 이런 게 많이 상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아들 쪽으로 역시? 그렇죠. 여기서 언급하는 건 다 아들이에요. 자식을 많이 잃었다라는 것은 아들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중 신금을 자식으로 보면 병호 정미대운에 이 극을 받으니까 돌출이 되잖아요. 금이
그러면 병호 정미대원이 다 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합리적이죠, 그죠? 예전에는 아들이 결국 그 사람의 성실에 있는 거를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떻게 성을 읽는 걸로 결국 딸이 출가하고 나면은 그렇죠. 다른 집안 사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식을 다른 여기선 거니까. 자식을 과거엔 뭐 딸 자식을 그래서 결국 영신을 자식으로 결국은 족보에도 안 올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운이 남방으로 행하니 부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는 일단 재가 있어서 재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식상운으로 왔을 때 식상생재를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토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좀 더 부유함이 좀 커졌 기토보다 무토가 있었으면 좀 더 부유함이 커졌을까요, 이 사람이? 시에 지금 기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토가 있었으면 좀 아무래도 좀 부유한 정도나 이런 게 더 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을목은요 무토를 좋아하지 않아요. 평평한 평지를 좋아하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오히려 어차피 식상생재한다고 보면 기토가 있는 기토가 괜찮아요. 예.